안녕하십니까. 법무법인정의 강동원 변호사입니다. 이번에는 토지 사용 승낙서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요즘 분쟁이 좀 많아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토지 사용 승낙서, 말 그대로 토지를 사용하라고 허락해 주는 거예요. 뭐 서는 이제 문서니까 토지 사용해도 된다고 써주는 거죠. 그게 토지 사용 승낙서입니다. 사실 뭐 법적으로 이게 법률 용어거나 뭐 이게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이게 정해진 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용어인데 일을 하다 보면 토지 사용 승낙서가 있어야지만 이제 뭐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뭐 토지 사용 승낙서가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.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지역주택조합 관련해가지고 토지 사용 승낙이 뭐 66% 이상 돼야 된다, 뭐 80% 이상 돼야 된다, 뭐 95% 이상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66%가 되면 지구 단위 계획을 뭐 이제 신청할 수 있고, 그다음에 80%가 되면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고, 95%가 되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, 이런 식이 됩니다. 이제 이렇게 되고 또 일반적으로 또 뭐 주차장 같은 거 사용할 때 제가 최근에 이제 뭐 들은 얘기인데요. 주차장 사용할 때 토지 사용 승낙을 받지 않고 주차장 사용 허가를 받은 다음에 그 직민도 관련해가지고 토지주와가 협의가 안 됐다. 그렇게 되면 주차장 사용 허가는 취소가 되는 거거든요. 뭐 그런 경우. 그러니까 주차장을 하려면 당연히 진입로가 있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진입로가 다른 사람 거예요. 근데 그 다른 사람한테 토지 사용 승낙을 허락을 못 받게 되면 이제 쓸 수가 없는 거죠. 뭐 그런 식이 되는 건데, 토지 사용 승낙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냐,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많이들 뭐 물어보세요. 그런데 토지 사용 승낙은 말 그대로 내가 허락하고 싶으면 허락해 주는 거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예요. 이제 또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았다고 해서 토지에 대해서 뭐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뭐 근저당을 할 수 있거나 뭐 가처분을 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. 그런 건 없고, 토지 사용 승낙을 해주는 사람 말 그대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땅 사용해도 된다 허락을 해주는 거고, 물론 뭐 이제 약속이 있어야 되겠죠. 내가 뭐 얼마에 팔 건데 일단은 계약금 뭐 5% 10%만 받고 이제 뭐 언제까지 한 2, 3년 정도 쓰게 해주겠다. 그리고 만약에 그 기간 내에 당신들이 나한테 중도금이나 잔금을 못 주게 되면은 뭐 계약 없는 걸로 하겠다. 이런 내용 써 있는 거긴 하겠지만, 어쨌든 토지 사용 승낙을 해주는 사람은 허락을 해주면 되는 거고, 싫으면 마는 겁니다.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,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을 사람, 허락을 받을 사람은 내가 왜 필요한지 이제 목적이 있겠죠.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주차장이라든가 다른 뭐 땅을 사용할 때 다른 사람의 땅이 이제 사용을 하는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받는 게 있을 수 있고,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지역주택조합이나 기타 뭐 사업을 할 때 이제 땅이 필요한데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을 거고,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. 그럴 때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이제 조건을 주고 이제 내가 뭐 한 달에 얼마를 줄 테니까 빌려주세요 하면서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, 아니면 내가 이 금액에 다 살 텐데 일단은 지금 공사를 하거나 뭐 허가를 맡을 때 필요하니까 빌려주세요 하거나 뭐 그렇게 계약을 하면 되는 거죠. 이제 되는 거고, 여기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거는 토지 사용 승낙을 뭐 하거나 뭐 주거나 받을 때 이제 제가 말했던 것처럼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 조건을 정확하게 써야 되고, 또 향후 그 사업 계획이나 아니면 경제 상황 변동을 감안해서 조건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.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토지 사용 승낙을 해주는 사람은 보통은 그냥 해주지 않죠. 뭐 한 달에 얼마라도 받고 하거나 아니면 아예 땅을 팔 건데 일단 중도금 받기 전에 먼저 이용하게 해서 이제 뭐 허락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되는 건데, 그 금액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시세가 1억이다. 근데 1억에 그럼 조금 더 이문 붙여가지고 1억 1,000만 원에 계약을 해놨는데, 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사업이나 주택 건설 사업이나 기타 뭐 건설 사업이라는 게 이제 탁탁 진행되는 거 많지가 않잖아요. 그래서 이게 2년, 3년, 뭐 경우에 따라서 5년, 10년까지도 미뤄지는 경우가 있는데, 이 토지 사용 승낙을 해준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 한번 내가 계약금 받고 이제 뭐 토지 사용해라 했는데 이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그냥 까먹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한 10년 지나가지고 이제 이 업체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하면서 이제 10년 전 가격을 그대로 주면서 땅 파세요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럼 황당하죠. 왜냐면 10년 지나게 되면 물가 상승률만 해도 뭐 몇십 프로 될 거고, 그 사이에 뭐 토지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 두세 배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팝니까? 그래서 이제 처음에 계약서를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돼요. 그래서 이거는 뭐 관련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조항을 만들고 하시는 게 맞고, 또 토지 사용 승낙을 받으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반대겠죠. 이제 좀 유리하게 적어야 되겠죠. 그래서 협상 과정에서 금액을 최대한 낮추는 거는 그건 본인들이 여력에 달린 거고, 낮추고 나게 되면 이제 기간이 정함이 없는 약속을 한다든가,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간이 정하지 뭐 2년, 3년이 아니라 그냥 뭐 그 가격에 산다 이렇게 픽스를 해놓는 거죠. 이제 그렇게 한다든가, 그 다음에 토지적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미리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.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업체들이 더 알아서 잘하는 것 같긴 한데, 사업 계획이 알려지면 토지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뭐 정상적인 선량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뭐 제가 받으면 팔게 이렇게 하는데,
이제 좀 나쁜 마음 먹는 사람들, 알박기 비슷하게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. 뭐 그런 분들은 이제 사업 계획이 벌어지고 나면 이 사람이 급하니까 이제 늦게 팔거나 뭐 비싸게 팔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 계획이 좀 알려지기 전에 미리 사전 작업을 하는 게 좋을 겁니다. 그래서 토지 사용 승낙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의미를 알려드렸고, 그리고 토지 사용 승낙을 하는 사람, 받는 사람이 어떤 걸 유의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